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을묘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시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해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1번 일간, 2번 월지, 3번 격국 순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두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간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따뜻한 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이 되겠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도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 간목, 양목이라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마치 남성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이라고 하면,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면 여성스러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단단하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은 잘 휘어지는 반면 양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간목은 곧고 단단하고 큰 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중에서 곧고 단단한 큰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참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백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나무들이 크게 자라게 되면 궁궐을 지을 때, 사찰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또는 옛날에 배를 우리 판옥선이라든가 거북선 같은 그런 전함을 지을 때 간목을 쓸 수가 있죠.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얘기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해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과 정화로서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처럼 단단하지도 않고요. 간목처럼 곧게 자라는 성질도 아니고, 간목처럼 큰 나무도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목이 을목보다 월등히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간목은 큰 제목으로서 동량의 지목으로서 쓰면 직립천구라고 해서 천년을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난초가 있잖아요. 난초 비싸면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난초들도 있죠. 꽃을 피우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간목이 곧고 단단하고 크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간목, 큰 간목 제목 하나 사봤자 수십만 원, 비싸야 수백만 원이죠. 난초 비싼 거 수천만 원도 한다니까요. 그죠? 물론 나무도,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정도 되면 값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런 간목의 용도와 달리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을목의 용도는 뭐다?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목화통명이 되죠.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인들에게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운 향을 선사하는 그러한 을목으로서의 아주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병화가 없을 땐 정화와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장 좋은 사주의 배합은 을목은 병화 개수라고 본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는 개수를 위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기토도 마찬가지고, 간목, 을목도 마찬가지로 수화, 기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을목 설명드렸고요. 을목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묘월입니다. 묘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뜻하죠.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지지보다 이 월지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월령이라도 또 절기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묘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면 경칩, 개구리가 잠을 깨고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경칩과 그 다음에 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됨으로 인해서 인월이라고 하는 초춘에서 묘월이라고 하는 중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단은 인월이든 묘월이든 모두 봄에 해당이 되는데, 중춘이라고 해서 이 묘월은 가장 목의 기운이 왕한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은 제가 목이 임간지가 된다고 했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했으니 12개월 중에서도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바로 이 묘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월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목이 왕하면 상대편 오행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목이 왕하면 화를 생하니까 화는 당연히 왕해질 것이고, 목생화죠. 목생화니까 화는 당연히 왕해질 것이고, 목은 토를 극하게 되니 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생목 하게 되는데 목이 왕해지면 수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니까 수가 고갈됐다. 쉽게 말하면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은 여기가 절지, 태지가 되는 것이니 금도 약하죠. 그래서 목화는 왕하지만은 토, 금, 수는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간 을목이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었습니다. 득령했다라고 하죠. 득령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면 뭘 쓴다고 했습니까? 경금을 쓴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작벌의 개념도 있지만 가지를 치는 전지의 개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은 월령을 얻어서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금인 관사를 쓰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화초라고 했죠. 화초. 난초 생각하면 돼요. 난초가 있는데 거기에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난초를 아주 이쁘게 애지중지 2천만 원짜리 얻어다가 키우고 있는데, 손자가 가위로 싹둑 대공회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자를 어떻게 저 호적에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다가 할아버지 스트레스 받아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금을 을목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위나 면도칼을 을목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니, 을목은 왕에도 관사를 치용하지다. 물론 을목이 경신금을 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때 개수가 약하니까 신금으로서 금생수 하는 용도로는 우리가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목으로 해서 금으로서 을목을 극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라도 이럴 수는 있어요. 묘월에 을목이 태어났는데 간목에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납니까? 일간이 을목이고 간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등락해 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등락해갑은 일간 을목이 신약했을 때나 등락해갑을 찾는 것이지, 묘월의 을목이 왕한데 간목 보면 등락해갑이다. 묘월의 을목이 간목 보면 뭐냐면, 들판에 화초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을 쫙 들이우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을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경금을 씁니다. 왜냐? 이 경금을 가지고 뭐냐면, 들판에 쉽게 말하면 난초 수백만 원짜리를 쫙 심어놨는데 그 위에 칡농쿨 같은 거 이상한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거기다 그늘을 들이우고 있으면 그 난초가 잘 자랄까요? 못 자라요?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죠. 근데 간목이 저러고 있으면 못 자란다는 얘기죠. 극락해갑이 돼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제하는 것이지 을목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난초 위에 자라고 있는 불필요한 큰 나무를 베어내는 데 경금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아니면 경금도 당연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요. 묘월에 지금 현재 봄에
뭐가 핍니까? 개나리도 이제 필 것이고요. 또 벚꽃도 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목련도 필 것인데 그 꽃들이 필 때는 뭐가 있어야죠? 따뜻해야 꽃을 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을목이 병화를 보면, 을목이 정화를 보면 바로 꽃이 되는 것이고 목화 통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에는 따뜻한 온기가 빨리 들어온 곳에는 꽃이 빨리 피고요. 그 다음에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벚꽃이라 하더라도 그 꽃이 늦게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화가 있는데 묘월도 인월과 마찬가지로 수가 없으면 을목의 뿌리가 마르죠. 제 아무리 따뜻해지면 뭐합니까? 화초가 있는데 물을 안 주고 있으면 다 말라 죽을 텐데 개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고 병화는 을목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병화 개수를 얻게 되면 하늘은 온화하고 땅은 윤택하게 되는 것이니 묘월의 을목이 꽃을 안 피울래야 안 피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을목이 생긴 것도 이쁠 것이고요. 말도 잘할 것이고요. 총명할 것이고요. 인성을 쓰고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인 간목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사주 배합이 중요한 것이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사주 배합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관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1번 일간, 2번 월령, 다음으로 격국 3번 되겠습니다. 격국. 이거 머릿속에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해놓고 사주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어디 뭐 연지를 보고 연간을 보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 방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음목이 되겠습니다. 을목은.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묘목도 음목이 되겠죠. 대 음이 되는 것이나, 그러면 저거는 비견이 되고 비견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것은 걸록격이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요거는 양인격이고요. 음간이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돼서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음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 자꾸 음간이 어디에가 뭐를 보면 양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간은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양인은 논하지 않습니다. 양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일단 을목이 이 묘월이 태어난 일간이 왕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쓰는 것은 부당하고요. 간목이 천간이 투출했을 때는 경금을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화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을목에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걸 또 비경격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쓸데없이 목이 좀 왕해진다. 연지에도 또 묘를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목이 왕한데 또 을목이 많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저기 동산에 텔레토비 동산처럼 아주 넓은 들판에 여러 가지 풀들이 겁나게 자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개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일간이 왕한테 개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여러분들. 자, 봄에 들판에 꽃들이 쫙 피어 있어요. 그 꽃이 많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나요? 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줘야지 그 을목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연히 이 개수는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너무 많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묘월에 오히려 음농습중이 돼요. 음농습중이라고 해서 이 임묘월에 물이 많게 되면 음습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콩나물 같이 되겠죠. 화를 봐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자수를 봤고요. 축이 있으니까 요거는 자축합토가 되죠. 자축합토.
토가 된다 하더라도 이 토는 습토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분들이 자축 묘 이렇게 되면 하나가 없어 그 중간에 끼죠. 자축 인묘 이렇게 해서 이제 협례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협례로 봐도 되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있는 글자나 좀 잘 보자. 없는 거 자꾸 만들어서 보지 말고, 그런 제 입장이고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목 같은 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쓴목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이렇게 크게 생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요. 일단 구색은 갖췄습니다. 개수로서 뿌리를 배양하고 병화로서 뭘 한다? 조후해서 을목이 목화 통명이 되는 것은 조우나 화의 기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 이렇게 볼까요? 병술시가 되면 병자하고 병술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습토가 아닌 건토이기 때문에 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화의 세력이 그렇게까지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뭐 묘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화가 뿌리가 술중정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병술시는 병자시와 달리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병자시하고, 그래서 병술시하고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정축시가 있게 되면은 축축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축토, 습토, 개수가 둘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화만 가지고는 아직은 뭐 이렇게 화가 충분하지 않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조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무호대운 때는 이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묶어버리게 되고요. 기미대운 때는 충미충에 기토가 이 개수를 파할 때 조금 새 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난제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선생님 금수운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음습해지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목은 다시 왕해져서 좋지도 않겠지만은, 축의불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인생을 파하는 것이 오는 병이 될 것이고, 기묘시 마찬가지 기토가 개수를 파합니다. 을목이 중간에 있어서 얘를 제해준다 하더라도 기토가 개수를 파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경진시 이거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제 블로그에 글을 을목이 경금을 보면 왜 안 좋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화초인데 그 위에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요. 신사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 개수, 이걸 또 그냥 또 말을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뭐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수가 필요할 때 뭐 정편인 혼잡되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그건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사주 배합 자체가 임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이제 축토 하나밖에 없잖아요. 화운 가게 되면 수가 부족한 것이고, 수운 가게 되면 너무 음습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좀 문제인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땐 저는 그냥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신시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등락의 갑이 돼서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일간이 왕할 때는, 을목일간이 왕할 때는 갑목을 보게 되면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온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갑목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